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인스타그램 수익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사실은 공동구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인스타그램 수익화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뭐 북클럽 챌린지 같은 거를 운영하셔도 되고, 일단은 협찬도 사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늘리면 원고를 받는다던가 그런 것도 가능해요. 뭐 책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뭐 여행으로 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 책 같은 경우는 책 이제 원고료를 받고 피드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여행지 협찬이 여행지가 비싸잖아요. 뭐 풀빌라 숙소 같은 경우도 비싸잖아요. 그런 것들을 협찬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익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고 그중에서 이제 뽑으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원고료 협찬권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북클럽이나 어떤 모임 같은 경우, 챌린지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강의, 강의를 하시는 경우 스터디도 강의에 살짝 포함을 할게요. 그다음이 이제 공동 구매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익화를 하실 때 공동 구매를 참 많이 하셔요.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블로그에서와 이제 인스타그램을 비교해 봤을 때 공구에 파는 사실은 인스타그램이 거의 되게 공구로 많이 알려진 게 인스타그램이고, 그리고 대부분 인스타그램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건데, 일단은 블로그는 체험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글 쓰시는 분들은 좀 체험단 수익화를 하시지, 사실은 공동 구매는 물건을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판매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육아맘들 엄마들이 내가 이게 판매를 할 때 쑥스럽고 이런 게 없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판매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약간 사업자의 마인드처럼 갖는다거나, 또는 꼭 사업자 마인드 막 이렇게 뭐 스타트업 뭐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되게 간절함. '나 진짜 이렇게 수익을 내서 좀 나 뭐 좀 해 보고 싶어. 이제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 꿈을 위해서 뭔가를 좀 확장을 해 보고 싶어.' 이렇게 좀 간절하신 분들이 사실은 공동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블로거들은 공동 구매를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하지는 않고, 실제로 공동 구매 얘기가 나오면 저한테 막 이렇게 넘겨 주시는 그런 블로거 분들도, 연결을 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인스타그램에서가 공동 구매가 쪼끔 더 탁월하다. 훨씬 더 좋다. 일단 인스타그램 체험단 같은 경우는 팔로우가 되게 많아야지 된다라는 개념도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실제로도 그렇다 보니까 팔로워가 보통 그래도 5천 명 정도 쌓으셔야 어떤 원고료 같은 비용이 붙고, 그전에 같은 경우는 해 봤자 뭐 정말 저렴한 물건의 협찬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분들이 육아맘이 어떠한 마음이나 어떤 커뮤니티에 포함되지 않고 5천 명의 팔로우를 쌓는 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 구매 말고는 사실은 체험단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인스타그램에서는 아주 많이 이제 알려져 있다라든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뭐 동시에 한다든가 이런 분이 있죠. 왜냐하면 블로그 체험단이 기본적으로 블로그 글 쓰고 인스타그램까지 세트로 리뷰를 해 달라라는 경우가 많으니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 인스타그램이 공부가 탁월하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기회, 시간 자체가 되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채널 자체가 쪼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글쓰기가 쪼끔 더 눈에 좀 띄고, 그다음에 한쪽은 좀 사진이 좀 더 눈에 띄는 공간이기 때문에 두 개를 또 잘하시는 분들도 없어요. 이게 또 따로 공부가 필요한 거라서. 그래서 결국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만 거의 주로 하시고, 이제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인스타그램을 좀 얘기를 할 때는 수익화를 놓칠 수 없는데, 수익화가 가능하다. 최근 릴스 보너스도 지금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릴스를 계속 도전을 하셔도 가능한 문제라, 피드를 계속 올려도 사실은 그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공동구매 스터디를 왜 만들었냐면, 무언가 해 봐야지, 해 봐야지, 해외 배송 뭐 해 봐야지, 구매 대행 해 봐야지. 해 봐야 나한테 맞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해 봐야 그 고민할 시간을 단축시키죠. 그러니까 나랑 안 맞으면 안 하면 그만인데, 어떤가요? 거의 이제 대부분 한번 해 볼까, 해 볼까." 이 얘기를 거의 1 년, 2년 이제 달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든 좀 해 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수익화 이 방법이 어떤 채널이든 간에 꾸준하게 하면 가능한 방법이 분명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랑 어떤 게 맞는지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거든요. 물건을 판매하는 게 나랑 쪼끔 그래도 맞을지, 저처럼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이 맞을지
이거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아 내가 잘하고 있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원 없이 한 2-3 개월은 솔직히 해 봐야 원 없이 해 봤다. 쪼끔은 해 봤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5-6 개월 정도는 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2-3 개월 정도는 내가 피드를 매일매일 적어도 평일 정도는 올려 보셔야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쪼끔 가깝게, 적어도 가깝게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그래서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에서 저는 동시에 이제 홍보를 했던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공구는 인스타그램 판매가 훨씬 더 잘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을 좀 판매를 해 왔어요. 그래서 다 판매를 해 보다 보니까 놀이키트를 제작하는 데서 사실은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고생 대비로 사실은 이게 빵 터지는 물건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제가 판매한 것들이 이렇게 좀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큰 사무실도 되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쪼끔 이제 인원도 좀 더 보충이 필요하고 나에게 시간도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내년에 좀 다시 생각을 쪼끔 사무실을 구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유감함이 할 수 있는 건 공동 구매가 굉장히 적합해요. 왜냐하면 배송도 얘네가 해 주고 AS도 얘네가 해 주기 때문에 내가 신뢰로운 업체만 잘만 찾으면 또는 남들이 하는 업체 하면 솔직히 남들이 문제가 없었다는 거기 때문에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 뭐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엄마들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만의 마트라든가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이 마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시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이제 공구로 떼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홍보 차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지만 실제로 요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쪼끔 같이 내가 좀 물건을 팔아 주겠다. 내가 공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수익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공동 구매가 육아맘이 집에서 하시기에 편리하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으로 내가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될지 지금 좀 감이 안 오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제가 하트라든가 스타일셀러 같은 경우는 알려드렸고 일단 저 같은 경우 지금 누적 수익금 이제 수수료 같은 게 이제 쌓인 금액으로 스타일셀러 한 곳에서만 파는 게 이 정도예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블로그랑 이제 여러 개 상품을 여태껏 이제 팔아 온 거긴 한데 이걸 사실은 감안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공부만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올인해서 계속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영향력을 키우고 팔로워를 늘린 다음에 그거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계정을 아예 파 가지고 공부만 진행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선택에서 사실은 마켓 계정도 따로 만들고 다 운영을 해 왔지만 현재는 저는 이제 브랜딩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제 브랜딩에 해치지 않는 물건들만 가끔씩 진행을 하고 좀 좋은 의미로 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다음에 이제 잡혀 있는 이번 달 말에 잡혀 있는 공구의 경우에는 수수료, 수익금이라고 해도 되고 수수료라고 해도 돼요. 공구 수수료라고 해도 되거든요. 10% 정도. 보통 평균 10%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거를 저는 이제 기부를 할 생각이라 이제 저의 마인드는 이렇지만 사실 모든 사람이 저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수익이 일단 나오고 있는 곳들이 좀 많이 있어서 수입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좀 부릴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실 분들을 제가 이따 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나중에 공부를 하자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시면 되냐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단 블로그도 갖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갖고 있으면 양쪽에서 다 홍보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블로그는 이제 키워드를 노려서 글을 제목을 잡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에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실제로 지금 최근에 판매의 경우는 제가 사실은 블로그에만 올린 상황인데 꾸준하게 검색을 해서 요걸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끝나면 공구 마감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인스타그램에서도 사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 계정이 사실은 총 4 개가 있어요. 마켓 계정까지. 4 개가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오늘 제가 이제 계정을 뭐 새로 꼭 만들어야 되냐. 그냥 진행을 해도 되냐." 그건 자기 자유예요. 자유인데 일단 초보자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그냥 본인의 팔로워를 이용해서 가진 그냥 첫 번째 가장 좀 크게 키워진 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저마저도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길게 봐요.
목표랑 방향이 정확하면 어찌 됐든 도달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시간이 날 때 틈틈이 쌓겠다라는 목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하나하나 각자 다르게 마케팅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자기가 그냥 가지신 원래의 계정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정 내가 이제 얼굴 공개나 아이 얼굴 공개가 싫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제 만들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아 그럼 그걸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동 구매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일단은 지금 뭐 일기처럼 그냥 기록형으로 올리시기도 하고 주제를 고민하시기도 하는데 육아맘들의 주제는 뭐 책육아나 홈스쿨링 쪽 아니면 이제 여행 쪽 아니면 그냥 아이 일기나 이제 제품 리뷰 쪽 뭐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뭐 어떤 물건을 꼭 파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벌써부터 써야 되냐 뭐 예를 들어 "내가 먹을 걸 팔 거면 지금부터 먹을 걸 올려야 되냐."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이거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뢰감이라는 게 생기면 그럼 사실 어떤 물건을 팔아도 상관이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제가 물건을 팔 때 어떤 스토리를 거기다 넣느냐에 따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달 말에 팔 건 화장품이에요. 물론 애들 화장품이긴 한데 브랜드가 저랑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염두를 해 뒀을 때 엄마들이 처음 이제 듣는 브랜드의 제품이니까 이게 홍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부도 하겠다라는 좋은 뜻의 스토리를 넣고 이제 그걸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사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 표현을 한다면 어떤 물건을 파는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단 초보자분들이 사실 파실 때에는 주로는 그래도 책류가를 정하셨으면 나중에 책공부를 하시면 좋기는 하는데 책공부는 수수료가 좀 낮다. 요거는 좀 참고하세요. 수수료가 기본 5% 7% 정도로 쪼끔 평균적으로 좀 낮다. 요거는 좀 감안을 하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공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개 100 개의 정도의 판매율이 좀 일어나야 최소 거의 이제 100개 이상이 판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많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기에는 사실은 그냥 자잘한 아이들 제품이나 식품군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타일셀러 안에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미리 좀 몇 개 픽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연습도 좀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가 무슨 물건을 팔기로 어쨌든 대략 생각을 해 놓으셨다면 그러면 그래도 최대한 사실은 잘 팔리려면 어떻게 팔아야겠어요. 자 그걸 예시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저희 이제 엄마 중에 이제 트로미 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육아에 대한 어떤 그냥 좀 그냥 일상에서 나오는 팁을 좀 올리고 있지만 사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이에 대한 어떤 놀이 교육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몬테소리를 완전 전공하신 건 아닌데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팔면 되는 거죠. 잘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글을 어떤 걸 올리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꼭 몬테소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보시면 아이 놀이 방법을 올리기 때문에 어떤 장난감이나 책이나 뭘 팔아도 되고 식판을 팔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타겟층, 누가 내 물건을 살 것인가, 어떤 몇 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주로 살 것인가 이렇게 타겟층을 잡으시기만 명확하게 잡으시기만 하고 근데 우리는 다들 엄마들이기 때문에 너무 막 물건만 가지고 소개하는 것보다 좀 진실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랑 좀 또래 뭔가 상황이 맞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좀 진정성이 있게 좀 다가가고 나의 그냥 본연의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사실은 됩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을 하되 이왕이면 이게 좀 한결로 어쨌든 정보를 준다라든가 놀이 팁을 준다든가 그리고 그게 뭐 매일매일 막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초보자분들한텐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데 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은 정보를 사실 줘야지 그 사람이 정보를 받고 고마우니까 내 물건을 사 주게 되는 게 사실 공구의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손코미 님 같은 경우를 보여 드리면 일단 이분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이 깔끔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를 올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어쨌든 "육아용품을 팔아 보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른들이 사용할 만한 물건도 사실은 요렇게 쪼끔 어필을 해 봤는데 요거는 좀 결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정에 5,000 명이나 1만 팔로워 좀 커진 다음에 판매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초보자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공략하시는 게 좀 더 좋죠. 왜냐하면 하루는 인테리어 얘기했다가 하루는 먹는 거 얘기했다가 하루는 교구 얘기했다가 이러면 약간 이게 타겟층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결국 뭘 올리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만 참고를 하셔도 초보자분들은 충분히 잘하시는 건데 피드 중에서 내가 좀 돋보일 수 있는 거를 사실 꾸준하게만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뭐 매일매일 막 꼭 올리시라는 것보다는 좀 꾸준하게 그거를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 보셔라. 그다음에 판매는 해 봐야지 사실 느낌이 좀 올 수 있어서 일단 시작에 판매 한 번 정도는 3 주차나 4 주차 이번 달 말에 한 번쯤은 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그 사이에서 사실 엄마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좀 노려 볼지 아이를 대상으로 할지 정도는 타깃층은 좀 정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그래서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내가 잘하는 이야기랑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딱 이 중간 지점이 탁 합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피드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왜냐? 이 한 번에 안 찾아져요. 절대, 절대. 이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감이 지금 아직도 없고 피드를 많이 안 올려봤고 반응도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걸 해 봐야지 이걸 찾게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게 첫 달에 피드를 막 올려보다가 이제 배워보는 거죠. 이래저래 실패도 해 보고 썸네일 뭐 자막 다 잘려 보고. 근데 두 번째 달에 이제 주제라는 게 조금씩 잡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전환이 되면서 이제 세 번째 달 정도에는 이렇게 좀 길이 좀 보이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판매가 되는데 이렇게 판매할 때 글자가 좀 잘려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정도 됐을 때는. 내가 정확히 무엇을 팔아야겠고 어떻게 팔아야겠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자신감이라는 게 딱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식품을 팔든 식기를 팔든 문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게 막 40 대가 판매할 만한 거 30 대가 판매할 만한 거 막 이런 식으로 섞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육아맘을 대표로 할 건데 내가 자신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지금 피드를 올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그럼 또 나는 어떤 피드를 올릴지 올려 보셔야 돼요. 올려 보시고 사람들 반응을 보자고요.